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게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깨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서울 변두리의 한 재개발 공사장.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성이. 올해 65세인 그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38의 나이에 아내를 만났고 함께 꿈꾸던 보금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순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유성이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더니 아내는 조용히 유성이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 온 건 유성이의 형제자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유성이의 유일한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유성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아침마다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막노동꾼으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그것이 65세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성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사장 근처에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라면, 만두, 김밥 같은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음식들을 파는 그곳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숙희. 역시 63세인 그녀였습니다. 유성이는 처음 숙희를 본 순간 그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숙희는 매일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포장마차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항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날 유성이는 그냥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유성이가 건넨 돈을 받고 숙희가 라면을 건네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유성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피곤한 몸을 끌고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숙희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였어. 그 한마디에도 숙희는 웃음 지으며 라면에 계란을 하나 더 얹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사장의 동료들이 뭔가 이상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아저씨 매일 저 포장마차 여자만 쫓아다니네. 저 여자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 응. 뭔데? 저녁 때만 되면 어딘가로 사라진대. 밤에 몸 파는 일을 한대. 낮엔 포장마차, 밤에는 다른 일을. 그 순간 주변의 고개들이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대상은 유성이었습니다. 어라, 60대 아저씨가 그런 여자랑? 남은 인생 제대로 망치려고? 아내, 저 하늘에서 보겠네. 그렇게 유성이는 포장마차 앞에 나타나는 것이 서서히 불편해졌습니다. 동료들의 눈초리가 따라다녔고 나이 많은 직인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추측, 누군가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돌고 돌아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누군가를 해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숙희가 저녁에 어딘가로 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정형외과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키는 매일 저녁 폐점 후 정형외과에 가고 있었습니다. 척추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신경근병증. 의학 용어는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해 그녀의 척추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가 하면 서 있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누워도 고통이었습니다. 오로지 주사와 약, 물리치료만이 그나마의 위로였습니다. 보험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 최소한의 치료를 받으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성이는 포장마차 앞에서 수키가 손수레를 밀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진 표정. 그 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수키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가 계속 앉아 있자 그녀는 결국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허리가 자꾸만. 그렇게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수키는 천천히 자신의 사정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뇌경색으로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연락이 끊겼고 딸은 결혼 후 속 뒷말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유성의 심장을 훤히 관통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어디 가세요? 혹시 정형외과 가고 있었어요. 주사 맞고 물리치료. 그 순간 유성이는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수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수키가 얼마나 묵묵하게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유성이는 공사에서 나온 돈으로 수키의 치료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했지만 결국 수키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누군가가 필요했고 유성이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포장마차에서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유성이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 조심히 수키의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공사장 라디오에서는 유성이가 부재 중일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유성이의 귀는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압박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유성이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의 전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울렸습니다. 10년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유성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저 포장마차 여자 뭔데 자꾸 들어가 있어요? 회사 동료가 봤대. 그 말에는 이미 결론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성이가 어떻게 대답하든 상관없이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엄마 봐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그렇게 다니면 하늘에 있는 엄마는 어떻게? 그 순간 유성이는 10년 동안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떠났다. 엄마를 보는 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친구들한테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새로운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 엄마 잊으셨어요라고? 전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성이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유성이는 자신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20년.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성이는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니면
이 순간이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자식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말입니다. 유성이는 수키를 만났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바라봤습니다. 수키는 여느 때처럼 누군가의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척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키 씨, 네, 좋은데요? 그 말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유성이는 웃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까요?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말입니다. 밤새 생각하다 만든 말입니다. 만약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수키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끓이는 손을 멈추고 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들분은? 상관없어. 난 아직 살 날이 남았고 남은 나를 혼자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유성이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정리 끝에 유성이는 공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답답한 서울 변두리 대신 충청남도 태안의 바닷가로 이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저씨 정신 봤나 봐. 60대 말의 여자 꼬여서 인생을 날렸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유성이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정신 빠진 늙은이로 기억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충청남도 태안, 서해의 매력이 가득한 작은 해변 마을. 유성이와 수키가 빌린 건 작은 횟집 건물 위에 2층 방 하나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포장마차 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궁핍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유성이는 수키를 깨웠습니다. 아직 엄지발가락만 나온 햇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 때 둘은 방 한 구석의 창문으로 나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여전한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었습니다. 유성이는 여전히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밤마다 자신이 죄인인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키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멍 때리며 바다 봐요. 바다 앞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인생의 무게도, 아들의 말도, 세상의 시선도, 오직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유성이는 그곳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65세인 그를 제대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횟집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수키는 여전히 척추 통증과 싸우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완벽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성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유성이는 알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준호. 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유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혼자 내버렸어요.
전화 너머로는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봄에 휴가 내서 갈 텐데 그 수키 엄마가 어때요? 좋은 분이에요? 유성이는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수키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참 좋은 분이야. 아직 척추가 아프지만 매일 밝아.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통화가 끝났을 때 유성이는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봄에 온대. 정말요? 아, 이렇게 되니 맘이 놓여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제 유성이는 68세, 수키는 66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안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수기의 척추는 여전히 아픕니다. 유성이의 손목도 이루로 인해 타이트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바다를 봅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 응. 우리 오늘 뭐 할까? 그런 소박한 대화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곳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남겨진 인생이 얼마나 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중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려 하는 사랑이 있나요? 혹은 이미 포기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유성이와 수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팠습니다. 그들도 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도 소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랑을. 오늘 하루, 혹은 이 영상을 본 이후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들이 완벽한가요? 아니겠죠. 당신도 완벽하지 않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유성이와 수키는 지금도 태안 바닷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